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중국의 농업 집단화와 농업개혁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국과 대만 간의 농업협력사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일련의 농업개혁을 통한 제도적인 틀을 새롭게 구축한 가운데 대만과의 지속적인 농업협력을 통해 선진 기술과 자본을 받아들임으로써 농업 부문의 선진화를 더욱 가속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대학교의 지성태 교수님의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남한과 북한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중국과 대만 간에도 상호 갈등을 촉발하는 많은 요인들이 존재합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며 장차 대만을 흡수 통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반대로 대만 내에서는 독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합니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양안 간에는 적대적 대치 국면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한과 북한 간의 관계와 비교해 보면 가장 뚜렷한 차이점이 보이기도 합니다. 바로 철저히 정경분리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남북 간의 교류협력 사업도 매번 정경분리 원칙 하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을 보면 정경분리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6년에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자 개성공단에 있던 남측 기업을 전부 철수시켰는데 대표적인 정경분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은 사례일 것입니다. 북한 주민의 생활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대북 인도적 지원은 한편으로는 북한 정권에 도움을 줌으로써 남한의 안보 위험을 가져오는 행위로도 인식되어 남남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대만 간의 관계를 보면 정치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협력은 지속해 나간다는 정경분리의 원칙이 비교적 잘 작동해 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남측의 일방적인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남북 교류 관계와는 달리 중국과 대만 간에는 서로 이득을 볼 수 있는 요소가 더 많다는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중국 측에서 보면 농업 발전을 위해 대만의 선진 경험과 기술을 전수받는 것이 유리했습니다. 중국의 농업개혁으로 2020년 기준으로 20만 개에 달하는 농민전업합작사, 즉 농업협동조합이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이들에 대한 질적 개선과 기능 보완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해 양안 교류를 통해 대만의 농해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농업기술 보급, 금융을 포함한 각종 서비스에서 농민전업합작사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대만에 비해 토지 등의 막대한 농업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데 비해 농업기술 수준이 선진국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의 경제 발전이 지속된다면 농식품에 대한 수요도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농업 생산성을 빠르게 증대시킬 필요가 있는데 대만의 선진 농업 기술 도입함으로써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빠르게 좁힐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농업 기술이 기초 연구부터 시작한다고 했을 때 상용화하는 데까지는 약 5년에서 6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미 상용화된 기술을 도입한다면 기술 개발에 소요되는 상당한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대만 측에서 보면 양안 협력을 통해 10억 인구의 중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는 이점을 얻게 됩니다. 특히 중국은 개혁 개방 이후 점차 세계의 문호를 넓혀서 여러 아시아 국가들과 상호 간의 시장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통상협정을 맺어왔는데 이러한 흐름에서 대만이 소외되게 된다면 장차 대만의 경제적 위상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갖게 된 것입니다. 다만 농업 분야의 경우 대만이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앞서 있지만 토지 등 농업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산 비용이 높아 국제 경쟁력이 약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조업 분야의 경우 중국으로의 수출을 통해서 이득을 볼 수 있지만 농산물의 경우
되려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늘어남에 따라 장차 농식품의 대중국 의존도가 높아질 우려도 있었습니다. 중국과 대만은 2010년에 양국의 교류 협력을 증진하는 협정인 해협 양안 경제협력 기본 협정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유로 중국 농산물의 수입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18개의 대만산 농산물을 포함한 539개 품목에 대해 대만에 개방을 한 반면에 대만은 267개의 중국산 품목에 대해 개방을 허용했는데 이 중 농산물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양안 협력을 통해 중국은 대만의 선진 농업 기술을 도입하는 한편 대만 농업계의 중국 투자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대만은 최대한 자국 농업을 보호하면서도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확보하면서 중국 내 농업 비즈니스 투자 기회도 모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북 교류 협력에 있어서도 정령 분리의 원칙이 잘 준수되기 위해서는 한쪽의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상호 간의 분명한 경제적 이득이 확보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안 농업 협력의 우수 사례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중국 내에 설치된 대만 농민 창업단지입니다. 대만 농민 창업단지는 대만 농민과 투자자의 중국 농업 부문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조성되었는데 여기에 투자할 경우 토지 임차, 조세 등에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5년에 대만과 인접한 중국 복건성의 장주시 창포현에서 시범사업이 개시되었으며 2008년 장평영복 창업단지가 건립된 이후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어 현재 28개의 국가급 창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최초로 설립된 창포 대만 농민 창업단지 사례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포 창업단지의 총 면적은 중국 단위로 30만 무인데 이는 약 200제곱킬로미터로서 여의도 면적의 70배가량에 이릅니다. 창포 창업단지에는 대만 자본농기업 270여 개가 입주해 있는데 대만으로부터 210여 개의 우량 품종과 30여 항목의 신기술을 도입하여 인근 창포현 일대에 약 30만여 亩, 즉 233.45제곱킬로미터에 대한 재배 보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체 창포현 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농지가 창포 창업단지의 지도를 받아 농사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창포 창업단지는 대만과의 인적 교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매년 5천여 명의 대만인이 인적 교류와 성묘 목적으로 창포 단지를 방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만과 인접한 복건성에는 창포 창업단지를 비롯하여 총 6개에 달하는 중국 내에서 가장 많은 수의 대만 농민 창업단지가 설립되어 복건성 지역의 농업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중국과 대만과 농업 분야 협력의 성공 요인에 대해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협력 창구를 협회 중심으로 단일화하여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중국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만과의 농업 협력을 실질적으로 주관하는 부서는 농업농촌부에 설치된 해협 양안 교류협회입니다. 동협회는 2001년 중국 국무원의 동의를 얻어 설치된 국가 1급 협회로서 비교 우위를 통한 상호 보완, 상호 이익, 공동 발전이라는 원칙하에 양안 농업 분야 교류와 협력의 플랫폼을 공고히 하고 양안 농업자원 이용을 최적화함으로써 대만과 중국의 현대 농업 건설과 농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대만 농업계 사회단체, 기업 및 관련 인사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유지하며 각종 인적 교류 사업을 주관하는 한편 중앙정부를 대표하여 협회의 명의로 양안 농업 교류와 협력을 위한 협상에 참여하고 관련 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만과의 협력 사업을 해협 양안 농업교류협회라는 일원화된 창구를 통해 추진함으로써 이러한 기능이 분산적으로 수행될 경우에 자체 협력 사업의 분절화나 중복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자원 낭비와 이해관계자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둘째, 양안 협력이 중국과 대만 간에 체결된 해협 양안 경제협력 기본협정을 통해 공식 제도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 협정 체결 이후에 중국과 대만 간 무역액이 급속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0년 1,454억 달러였던 무역액은 2020년 기준으로 2,608억 달러로 79.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양안 간 농산물 교역도 동기간 14.1억에서 33억 달러로 2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특히 대만산 농산물의 수출이 349.4%나 증가하여 중국이 대만의 최대 농산물 수출 시장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단순 상품 무역의 증가뿐만 아니라 양안 간 생산 가치 사슬의 형성으로 인한 상호 투자도 더욱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무역, 투자가 증대된 데에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기본 협정이 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중앙정부의 주도적인 우호 정책의 추진과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도 성공 요인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중국은 1994년에 이미 대만농포투자보호법을 제정하여 대만인의 중국 내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는데 이후에도 관련 제도를 계속 정비하면서 대만발 투자를 우대하는 조치를 확대해 갔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대만 농민 창업단지도 그러한 사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역 조치와 관련해서도 대만에 대한 우대 조치를 살펴볼 수 있는데 2005년부터 실시된 일련의 조치를 통해 대만산 농산물의 검역 수속을 간소화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조치에 호응하여 지방정부 또한 적극적으로 양안협력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대만과 인접한 복건성은 양안 농업협력 촉진을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최초 법규라고 할 수 있는 복건성과 대만 농업협력 촉진 조례를 제정하는 등 대만인에 대한 다양한 우대 혜택을 제시하게 됩니다. 현재에는 복건성 외에도 사천성, 하남성, 강소성 등 지방정부들이 대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앞다투어 우대 조치를 채택하고 있는데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기반시설 건설, 재정 투입, 토지 사용, 세금 우대, 담보와 보험 제공, 공공 서비스 제공 등 다방면에 걸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과 대만의 농업협력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중국은 농업개혁을 단행한 이후에도 대만과의 농업협력을 통해 자국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개혁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만 대외 교류를 통해 지속적으로 선진 기술과 자본을 흡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기술 협력과 관련해서는 농업 환경이나 식생활에 유사한 남한이 해야 할 역할이 클 것입니다. 자본에 있어서는 역시 남한이 통일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이기에 남한이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으나 국제개발금융을 이용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중국과 대만의 농업협력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북한의 농업부문 체제개혁 과정에서 국제개발금융이 어떠한 지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